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너투스 수학과 차재호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수학과에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N수를 결심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년간의 수학의 전반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목표 설정이라든가 수준에 맞는 공부법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에 대한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가지고 하면 이제 수원대 정도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이제 선생님들 수업이랑 이제 제 특강이랑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단은 수학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3등급 정도 됐습니다. 네, 3등급이었는데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이제 100분이 98, 네, 100분이 98로 해가지고 이제 미적분 선택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가 좀 조기 발표를 했는데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이걸로 말씀을 드린 건, 저희가 이제 설명회 안내를 나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층위로 수학을 이제 나누는데, 3등급 정도 되는 레벨에서 이제 최상위권 100분이 98 이상 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1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정말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거의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3등급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요 두 부류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제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도르프 출신입니다. 네, 발도르프 학교라고 해서 이제 의왕의 이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정규 과정이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딱 요 시기쯤 됐는데 1월달 중후반쯤 왔을 때는 거의 뭐 중학교 수학 겨우 좀 한 정도 요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능에서 3등급, 네, 3등급 중반 정도 되는 성적을 받고 이제 지금 정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시는 뭐 인서울권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이 N수를 시작할 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목 안에서의 편차가 가장 심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왜냐면 이제 진도를 나갔냐, 뭐 알고 있는 게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작년에 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수능에서는 뭐 계속 이제 3등급에서 계속 머무르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현재 객관적인 나의 수학 실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의대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은 100분위가 98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인서울이다. 아니면은 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학을 굳이 100% 무조건 98점 100분위가 98이 나올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 학원에서도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7등급에서 시작해서 1등급으로 끝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근데 한 8년 전쯤인데,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과랑 이과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수학이. 그래서 가형, 나형 시절이기 때문에 나형에서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문과 친구들이 봤던. 근데 현재 수능은 아시다시피 문이과 통합의 체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등급에서 1등급을 1년 만에 간다라는 거는 솔직히 극히 드문 경우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등급 선에서 정말 노베이스라는 선에서 3등급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중상위권대에서 최상위권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내 가능한 수학 점수가 뭐냐 이걸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학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N수를 시작하기 전에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입생들이 오면 저희가 이제 책임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친구의 목표, 그 다음에 현재 실력, 그 다음에 현실 가능한 목표 점수까지 이런 부분을 초기 상담에서 다 세팅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케이스는 아니고 이건 재작년 케이스인데, 뭐 요렇게 이제 성적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50점대, 요게 이제 수능 3월, 6월, 9월 수능 요렇게 네 가지 보시면 되고요.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을 합격했다라는 건데, 제가 저기도 써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노베이스 상태에서 3등급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도 정말 노베이스 친구들이 차근차근 공부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꾸준히 푸는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능에 가서 3등급 혹은 최고 2등급까지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는 반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하루에 60문제 정도 풉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300일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60문제씩 풀면은 300일이면은 얼마죠? 거의 뭐 18,000문제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습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뭐 정규 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택 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강 클리닉, 그 다음에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반복하고 수학을 거의 매일마다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 목표가 92점. 요게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92점이 100분이 98에 해당이 되는 점수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76점이 3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내 목표가 92점일 때의 공부 방식과, 그 다음에 내 목표가 76점,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공부 방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아이들을 좀 마이크로하게 관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의 틀은 동일하지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원하는 부분과 이 친구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소수정의 제주종합반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은 과목별로 학생에 맞춰서 굉장히 마이크로한 관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은, 이제 로드맵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1년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요거는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글자가 좀 작으시죠?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는 개념서입니다. 개념서인데 저희가 이제 심화 개념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필수 개념서가 있고, 기초 개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서는 총 3가지 종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화 개념서만 좀 넣어놨는데, 심화 개념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즉 92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 적합한 컨텐츠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심화 이론이라든가 어떤 스킬적인 부분,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수능에서 3등급 정도가 나왔어도 막상 개념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조금 빈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이고,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1, 요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 2월 프리 정규반부터 해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까지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시즌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즌 1, 2월부터 4월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런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인데, 기출 분석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3등급 이상 정도 되는 친구들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기출은 어느 정도는 한 번씩은 다 풀어본 상태일 겁니다. 어머님들 집에 가셔서 이제 우리 친구한테 작년에 수능이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나왔는데 너 기출문제 풀어봤니?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출을 푸는 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입시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수능에서의 점수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끔씩 착각을 해서 좀 어설픈 상위권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거의 무슨 수학을 연구하는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처럼 막 한 문제를 막 20분, 30분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내 평균 점수가 88점 이하인 경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내 평균 점수가 어떠한 난이도의 어떤 시험을 봐도 88점 이상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언제는 88점 나왔다가 언제는 70점 나왔다가 언제는 60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장담컨대 수능에서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고3 중상위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억제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바로 기출분석 수업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라는 것은 결국 시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비교 분석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상반기 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컨텐츠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교재인데, 문제풀이 교재는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을 한 교재도 있고 시중에서 이제 우수한 컨텐츠를 좀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났으면 한 6월, 5월, 6월쯤부터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최상위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밑에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평가원 이후 7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컨텐츠가 바로 엔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제를 이렇게 이제 자체로 제작한 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대엔제에서 나오는 엔제를 채택을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많이 알 겁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월에서 8월 사이 9월 평가원 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하위권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질문입니다. 네. 본인이 모르니까 알고 싶죠. 근데 본인이 수학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수능 가서 유의미한 점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초반 도입부에 보여드린 발도르프 친구도
거의 교무실에 살았습니다. 교무실에 살아서 쉬는 시간마다 제가 또 담임이니까 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노베이스에서 3등급까지 올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저희가 다 구축을 했고, 뭐 질의응답 제도라든가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질문당직 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그 다음에 수준별 워크북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문제를 꾸준히 반복해서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도 동일하게 개념 수업,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10월, 11월에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시대인재 교재랑 그 다음에 2강, 그 다음에 EBS 등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요거는 9월 평가원 이후부터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이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1년의 커리큘럼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좀 보완을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두 개의 사진이 지금 있는데, 요게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요게 지난주에 촬영을 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시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밤 9시가 가까이 돼도 이렇게 저희 교무실, 이쪽에 보시면 교무실이 있습니다. 교무실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뭐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무안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알려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잘 연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임 담임이라고 통해서 수학과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에 대한 책임 담임이 한 명씩이 다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생활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담임 관리는 이제 마지막에 오늘 설명의 말미에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수학에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한 명씩의 담임이 배정이 돼서 우리 친구의 전반적인 수학 커리큘럼이라든가 수학 공부 진도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달마다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뭐 해가지고 거의 매달 최소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럼 그때 모의고사에 대한 상담까지도 다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가 제대로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밀착 관리하는 형태로 수학의 관리를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딱 저 한 가지인데 3등급 친구들이 1등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수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도 3등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1년간 모든 수학과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밀착 케어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학과 소개를 마치고요. 영어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로 요거 제일 큰 거. 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코나투스 영어과를 맡고 있는 부원장 이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영어과 프로그램인데, 이제 영어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얼만큼 해야 하나 이게 항상 학생들한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과생들은 수학 과학이 너무 무게감이 크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게 사실 영어라는 과목의 가장 큰 문제인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들일 때 잘 들여야 되는 거죠. 가성비가 높은 공부가 영어는 되게 필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선 출제 경향을 잠깐만 볼게요. 그 작년도 올해 6월, 9월 수능 이제 출제 경향인데 계속해서 어려워졌어요. 계속 어려워지다가 1등급만 일단 보시면 그러다 이제 9월에 너무나 쉽게 나와서 조절을 해서 6.2%가 1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작년 9월 평가원 때 10점고사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수능에서 5에서 7% 사이가 정도로 1등급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상대로 그렇게 나왔고 2등급, 3등급은 거의 동일합니다. 1등급의 퍼센트는 이렇게 변화가 크지만 2등급은 거의 20%대 초반, 이 누적이거든요. 이제 3등급은 거의 40에서 45.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력은 가장 높은 그 문제들에서만 생기는 거고 2, 3등급 때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추이를 이제 좀 이렇게 보시고 1등급만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가장 많은 등급 때는 5에서 7% 사이예요. 가끔 첫 번째나 뭐 중간 2021학년도나 이럴 때 크게 쉬웠던 적이 있었고 작년처럼 좀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은 대체로는 5에서 7% 사이고 요 정도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기에 아주 알맞은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딱 적절한 난이도고 올해도 이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넣어놨고요. 자, 그럼 영어는 수능 영어는 도대체 어떻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첫째는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논술이나 교과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을 맞추는데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됐어요. 수시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정시에서는 등급 하나가 레벨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논술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특히 올해는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강화됐거나 신설된 학교들이 있어서 좀 요번에 영어가 전략적으로 매우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평가 과목들은 내가 원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도 등급이 안 나와서 문제가 쉬우면은 내 상대평가니까 점수는 좋은 것 같은데 등급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3개 틀리면 1등급, 7개 이내로 틀리면 딱 2등급이에요. 그래서 2등급 안에만 들면은 웬만한데 큰 무리가 없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는데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다른 과목이 동일했을 경우에 정시의 등급 차이 하나가 같은 학교에서의 학과의 레벨을 혹은 같은 과라면 학교의 레벨을 한 단계 정도 차이가 나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최상위 대학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특히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최상위 대학들은 1, 2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1등급을 꼭 맞으면 매우 유리하고 인서울에서도 중하위로 내려갈수록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요. 물론 이제 영어를 망쳤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영어를 반영을 많이 안 하는 대학이 있긴 해요. 뭐 그런 데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를 많이 잘 봐놓으면 선택지가 훨씬 열려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는 1등급 달성이고 이제 저희 로드맵인데 이제 이건 책자를 보시고 화면으로는 글씨가 작으니까 책자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시즌 1부터 보시면 되죠. 이제 정규반 저희가 설명회를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즌 1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의 컨텐츠는요. 기본적으로 사설이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너무 문제 수준이 좀 저급해서 교재로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좋은 교재는 수능 평가원 기출과 EBS 정도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때는 EBS 교재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좀 상위권 S클래스 반들은 EBS 교재 중에서 좀 난도가 높은 EBS 독해 연습을 위주로 그 다음에 중하위권은 수능 특강 영어나 수능 완성 등의 교재를 사용해서
1학기를 진행을 할 거고, 시즌 2에서는 이제 상위권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저희만의 교재들이 있거든요. 자체 교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상위권은 진행을 하고, 중하위권은 이제 수능 EBS에 좀 더 어려워진, 그러니까 상위권이 시즌 1 때 썼던 그런 EBS의 독해 연습 같은 교재를 분명히 그때쯤이면 실력이 충분히 올라 있을 테니까 시즌 2나 3부터는 EBS의 좀 난도 높은 지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교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공통 교재인데요. 자,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리뷰 노트인데 저희 학원은 복습을 강제합니다. 원래 이제 가성비가 높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의 가성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복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말을 해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은, 물을 안 부은 사람은 논 거라도 남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논 사람과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 밑에 해당되는 게 복습이란 말이죠.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고, 왜냐면 영어는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암기할 게 많단 말이에요. 외국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꼼꼼하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는 리뷰 노트라는 복습 노트를 만들어서, 저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적어서 이제 필기를 옮기고 외우면서 옮기면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검사해주는 노트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이 현상수의 영어 듣기는 이제 저희가, 듣기는 모든 아이들이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듣기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과제를 내주고 매일매일 검사하는 방식으로 한 4, 5개월 정도를 진행을 하면 웬만하면 듣기를 아무리 못했던 친구들도 거의 듣기는 다 맞아요. 듣기는 거의 전체 배점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듣기만 만점을 맞아도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독해만 해도 기본적으로 60, 70점은 그냥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다 맞는 게 중요한데 저희 학원은 그것을 관리하는 툴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1, 2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는 아직 EBS가 출간이 안 돼서 작년 건데 EBS 교재,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이제 구문, 그 다음에 추론 능력 향상이 이제 메인 포인트고요. 또 그거에 맞게 저희가 자체 제작도 하고 EBS 교재를 써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시즌 2하고 3로 가면은 이제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고난도 유형들을 많이 풀어줘야 돼서 고급 추론 훈련, 특히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어려운 유형들과 저희가 수년간 모의고사를 보고 학생들의 실 데이터로 만든 고오답률 문항 문제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2학기, 그러니까 시즌 2하고 시즌 3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 시즌 4 때는 아무래도 이제 10월부터 수능까지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적 감각을 극대화해야 되고, 특히 영어는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간 관리, 항상 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좀 시달리는 게 영어라서 그걸 관리하는 연습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역별로 학습을 잠깐만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 금방 마무리돼요. 이제 구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문 수업을 할 때 보통 구문은 독해를 위한 것이어야지 문법 자체를 위한 것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구문 수업들은 이게 문법 수업인지 구문 수업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문법은 현행 수능에서는 29번 딱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문법이라고 안 하고 어법이라고 해요. 해석이 되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문법적 지식이 없어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문법이라는 그래머라는 거에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고요. 구문, 특히 독해를 위한 구문에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식 문법 수업이 아닌 실전 독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간결하고 쉬운, 오히려 이게 공부하기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희 방식대로 이렇게 쫓아오면 저절로 독해가 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즌 1, 2 끝날 때쯤에 한 6월 말 정도 되면 구문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구문 수업도 별도로 있지만 독해 수업에서도 저희 학원의 특징은 이제 독해 교재를 수업을 하다가 리딩을 하다가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를테면 뭐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분사 구문을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지문 중에 어떤 문장이 분사 구문이었으니까 그걸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해당하는 문장을
직접 아까 보여드린 리뷰 노트에 직접 손으로 써서 그 해석을 스스로 적어보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하다가 얘들아 이 문장은 리뷰 노트에 적어와. 그럼 이제 학생들은 알아서 그 문장을 손으로 적어보고 해석도 손으로 적어봐서 위에 나와 있는 설명, 구문 설명을 한 걸 바로바로 자기만의 그 구문 노트를 만들 수 있죠. 그 예시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문을 진행을 하고 구문은 길게 할 건 아니고 반드시 5, 6월 이내에 승부를 봐야 돼요. 왜냐면 7월부터는 구문을 할 시간이 없어요. 추론 훈련을 하는데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독해. 이제 저희 독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식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영어의 대부분의 유형은 대의파악 유형이에요. 순서 찾기나 삽입을 빼고는 대부분의 대의파악 유형, 즉 주제만 잘 찾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글의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데 키워드를 뽑는 훈련, 주제를 쓰는 훈련을 되게 많이 훈련을 시켜요. 핵심 소재와 키워드를 뽑아서 붙이면 그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이게 뭐 인강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전달해야 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띄워놓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죠. 밑줄 긋고 자 별표 이렇게 하면 이제 쫓아가면서 뭐 별표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공부의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 별표를 친 걸 보고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답을 내는 거는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안 되는 거는 그 단어와 그 문장이 별표를 쳐야만 했었을 문장이나 단어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인강이라는 거는 형식상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현강이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어떻게 유도하냐면 얘들아 나는 이 지문을 4줄 만에 정답을 냈어. 어떠한 키워드를 이제 어떤 문장 구조나 뭐 어떤 걸 통해서 특정 문구가 키워드라 생각했고 이 정도로 강렬하게 나온 거라면 뒤에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8, 90%의 확률로 정답을 골랐고 결국은 맞춰보면 실제로 그게 정답이었어. 이렇게 이제 너희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유도를 해요. 그럼 제가 이게 딱 던져놓으면 학생들이 연락이 막 찾죠. 막 찾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바는 제가 원하는 답들이 툭툭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뭐야? 그럼 툭툭 나와요.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엉뚱한 것들이 막 나와요. 벌써 수준 차이가 있죠. 그 영어 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반들을 올바른 대답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는 그거에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구문도 존재하는 거고 어휘도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좀 심도 있는 독해 수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장은 저희 자체 단어장을 쓰는데요. 이 단어장은 어근과 단어의 본질적인 어감을 통해서 단어를 확장하는 식으로 학습되게끔 만들어진 단어장이고요. 이 단어장으로 학생들은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봅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해요. 영교시 때 통과 못하면 점심시간에 다 불러서 여기 모아놓고 이 장소에 다시 시험을 보고 또 통과를 못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다 불러요. 오후에. 저녁 먹고는 안 돼요. 내일 거 또 망쳐서. 그래서 오후에 이제 쭉 다 불러서 시험을 보는데 이거를 보통 많은 학원들이 초반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초창기에는 우리 이런 거 해주고 하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되는 학원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있었던 학원들도 다 그랬고 제가 이 학원에 있기 전에 다녔던 재종반도 다 그랬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주인이고 직접 제가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정확하게 11월 10일까지 단어 시험을 제가 진행을 해요. 이걸 안 하면 학생들은 안 해옵니다. 저희는 국어 단어 시험도 보고 있다. 국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뷰 노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노트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한 거를 필기한 내용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옮겨 적을 때 예쁘게 옮겨 적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 그런 생각 버려라 제가 늘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포켓 단어장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만들기만 하고 안 외워요. 그냥 만들기만 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노트는 예쁘게 적어서 들고 다니는 노트가 아니라 이제 필기한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는 노트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적는지 신입생들 대상으로 한번 쫙 여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적고선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적을 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적으면서 필기로 옮기면서 쫑알쫑알 거리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적으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책임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그걸 검사를 하고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영어 책임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계속해서 맡은 학생들을 돌려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듣기는 모든 학생이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듣기는 이미 다 맞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은 되니까 듣기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현상수배 영어 듣기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1단계는 먼저 문제를 풀어요. 하루에 한 문제만 딱 푸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제만. 듣기는 사실 이렇거든요. 컨텐츠의 5, 60%만 들리면 대충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놓치는 데가 있어도 맞출 수 있는데 한 70%? 근데 듣기를 막 4, 5개 틀리는 거는 실제 스크립트의 절반도 잘 못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귀를 뚫지 않으면 어차피 듣기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귀도 뚫려지지 않았는데 17문제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문제, 매일매일 15분만 투자하면 4, 5개월이면 4개월 정도면 다 맞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한 문제를 풀고, 근데 2단계는 저기 중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를 채우고, 3단계는 전체 스크립트를 통으로 다 쓰는 식으로, 이걸 한 문제를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숙제로 내준 걸 갖고 오면은 저희가 명단이 다 있어요. 체크해서 안 한 애들 불러서 혼내고, 이렇게 해서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인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싶으면 저희는 무조건 그걸 강제화 시켰어요. 저희가 초창기에 학원 처음을 만들었을 때는 이걸 강제화하지 않았어요. 뭐 국어 분석 노트, 영어 리뷰 노트, 수업 시간에 말했죠. 얘들아, 노트 하나씩 구매해서, 제가 영어 시간에 했거든요. 노트 하나씩 구매해서 너네가 수업한 거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해.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영어 단어도 틀린 거 0교시 때 통과 못한 애들 돌려보내면서 오해라도 외워라. 과연 외울까요? 오해라도 외워라. 강제성이 없으면 외울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안 외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강제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뷰 노트나 이것도 강제적으로, 이거 신청한 친구들은 본인이 강제적인 방식에 동의해서 온 거니까, 이거나 단어나 모든 것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영어의 시간 가성비가 높은 것이고, 쓸데없이 문제만 왕창왕창 풀어댄다고 영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문제 양으로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으면 이미 학생들 다 1등급 맞고도 남아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가성비를 높이는 공부법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영어를 1, 2등급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영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려우면 이제 상담을 늘 많은 상담을 통해서 끌어올릴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국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과 김혁재 선생입니다. 귀한 시간 내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 국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럽고 노력을 해도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과목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설명회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등급 컷입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2024학년도 수능 8884입니다.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이라는 건 불수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았던
수능 시험이었고 2025학년도 수능 959입니다. 엄매 치른 학생들 1등급이 92점이면 되게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90점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수능 국어가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고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작년 수능에 비해 쉬웠고 난이도 자체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수능 95, 92에 어떤 등급 컷 가지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최근 수능 출제 경향은 제가 만들어서 쓴 말이 아니고요. 평가원 발표 자료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최근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했다. 아까 등급컷 보셨으니까 공감이 좀 되시죠? 그 다음에 2번 자체를 보시면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배제했다. 최근의 출제 경향입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 및 선지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건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지문 정보와 선지 간의 명확한 대응을 통해 수험생의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문구가 작년 수능과 다른 올해 수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 및 선지 계속 이어졌던 건데 올해는 평가원이 명확한 대응이 좀 되도록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부의 키워드가 있어요. 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독서 영역으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독서 영역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9평 때에도 독서 다 맞았고요. 9평 이후에도 독서 다 맞았고 독서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는 친구예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독서가 자신의 장점이니까 독서를 먼저 풀었어요. 시간 분배 문제 없었고요. 특별히 막히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와, 나 이번 수능 대박이다. 야, 이번에는 진짜 야, 대학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2외국어까지 시험을 봤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시험 자체를 보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그렇게 독서를 안 틀리던 친구가 독서에서 무려 4개나 틀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평가원이 원하는 게 지문 전체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건데 이 친구는 워낙 독서를 잘하고 워낙 문장 읽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급하게 문장 읽기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문제 풀러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이 글 전체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빠진 거죠. 전체에 집중하지 않고 부분적인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틀리게 된 겁니다. 다른 학생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친구는 삼수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입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진짜 국어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특히 재수할 때 진짜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할 정도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유명 인강 강사의 풀컬이 다 타고요. 그 인강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재수를 할 때 점수 자체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국어가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친구 기준이겠죠. 그 친구가 이제 작년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인강 강사의 수업을 들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쪼개고 쪼개면서 각 문장마다 핵심어를 잡고 이 문단의 3번째 문장의 핵심어와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의 핵심어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배웠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코나투스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니 이 문장은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버려도 돼. 이 문장은 글 전체의 핵심이랑 연관이 없는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 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너무 불안했대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어가도 되나? 하지만 이제 그런 연습을 계속 시키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어느덧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하나의 지엽적인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순간 사설 모의고사가 쉽게 나오면 100점을 놓친 적이 없고 사설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97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고 이번에도 문학에서 하나 정도 틀리고 독서 영역은 다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깊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문 정보와 선지 간의 명확한 대응이란 말을 평가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선지와 지문의 문장의 1:1 대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한 거 안에서의 판단 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액면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작년 수능은 작년 수능 끝난 거고 올해 수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작년 수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대응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 뭐가 잘 안 되냐면 최상위권 변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입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의대생 증원 이슈가 있었죠. 의대생 증원 이슈가 있는데 그 의대를 지원할 만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너무나 비슷한 점수대를 맞아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약화가 됐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있는 이해를 한 친구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한 친구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의 편차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원에서는 올해 수능도 최근의 출제 경향 자체를 유지하겠으나 여기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더 넣을 필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수능 국어는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알고 제대로 따라오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학년도 수능의 1등급 컷이 화작 기준 86점이었습니다. 80점대니까 어려웠겠죠? 23학년도 화작은 96이었어요. 한 번 어렵고 한 번 쉬워집니다. 24학년도 1등급 88이었고요. 25학년도 1등급 95였습니다. 자꾸 지나치게 쉬운 수능과 변별력 있는 수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하면서 늘 불수능이 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화작, 선지 판단의 까다로움을 느끼게, 엄매, 새로운 상황.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보는 예문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독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문학,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다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커리큘럼 자체를 준비를 해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로드맵에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읽기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읽기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국어의 기본기라고 얘기한다면 세 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가 어휘력이고요. 두 번째가 문장 구조 분석이고 세 번째가 핵심 내용 파악입니다. 이 중에서요.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은 어휘력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게 평가원이 원하는 독해 원리인지를 충분하게 숙지를 시킬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독해 원리 자체가 충분히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엔 예습으로 가겠죠. 학생이 스스로 해보는 힘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사진 자체가 있는데 코나투스에서는 예습을 그냥 마음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밑부분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화자, 대상, 상황, 뭐 정서,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거를 쓰게끔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시를 보고 시어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게끔 예습을 시키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생각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습적인 거에 대해서 넘어가서 분석 노트라는 걸 작성을 시키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장문과 어려운 지문을 구조화시킨다. 구조화시킨다는 거 마찬가지. 너무 지엽적인 거에 매몰되지 않고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지문만 다 읽는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도 다 풀어서 맞춰야 되겠죠. 다만 지문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을 했잖아요. 선지 판단할 땐 꼼꼼하게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문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고 선지 판단을 빠르게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입니다. 지문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읽고 선지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나다 해가지고 XO 해가지고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았는지에 대한 명료한 근거를 가지고 선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틀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신이 한 번 틀린 문항을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이 국어과의 분석 노트, 오답 노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담당 선생님들이 수거해서 검사 및 첨삭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책임 담임이라고 얘기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숙제를 과연 잘하고 있는지, 예습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 지문을 읽으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게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적합하고 개인 맞춤형 피드백 자체를 제공하며 1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서 전반적인 사고력 자체가 이제 시즌 1, 시즌 2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잡혔으면 그 다음엔 낯선 문제에 대한 해결력 자체를 높여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가게 되는데 국어는 가히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감, 바탕, 한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들이 모든 문제들 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 중에서 조금 질 높은 문제들을 저희 코나투스 선생님들이 엄선해서 수능이랑 가장 비슷한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시키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각각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고 매일 어휘 테스트 및 재시험을 통해서 어휘력은 1년 동안 계속 강화해 나갈 겁니다. 한자어와 개념어와 한자성어 학생들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게끔 유도함으로써 어휘 문제라든가 지문 읽기에서 흔들림 없게끔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간의 커리와 국어과의 그 중점 사항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나투스 정규반 담임관리 및 생활 안내를 맡은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나투스의 장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담임관리하고 생활관리가 사실은 어느 학원보다도 잘 돼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의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코나투스 N수 정규반인가? 뭐 자기 학원 자랑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첫째, 학생들의 의지를 끝까지 바로잡는 학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불변의 공식까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의지력보다는 부모님들의 욕심이 더 많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의지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속에서 부모님이 앞서간다고 해서 결국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욕심과 욕망을 학생들 앞에서는 절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학생 스스로의 힘과 실천 그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큰애가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작년에 이제 고3 수능을 치렀기 때문에, 또 큰애가 또 반수를 해갖고 3년째 수험생 부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올해 자기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올해까지 4년째가 될 것 같아서 좀 두려운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시켜줘야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학생 스스로의 힘과 능력인 것이고, 결국 여기 계신 부모님이나 혹은 저나 그 능력치를 어떻게 최대한 끌어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모든 키는 사실은 학생 본인들에게 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이 강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주된 과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이 오르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또한 직접 경험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담을 하건대 저희 학원을 다니면 성적도 오르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성숙한 면모를 아마 학생들 스스로가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녀들의 모습하고 그리고 올해 수능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기주도가 가능한 학생은 전국 1% 이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는 학생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요즘 학생들은 몰라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문제 차이로 의대를 못 갔다, 한 문제 차이로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능에 대한 수능의 본질을 꿰뚫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위 말하는 독재 학원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과 그런 학생은 1%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훈련도 안 된 상황이고 방향성도 못 잡은 상황인데 혼자 하겠다. 인강을 듣고, 인강을 들을 때는 마치 아는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강으로 3개월, 6개월 공부하더라도 성적에 1도 변화가 없는 학생이 수두룩한 것이고, 왜? 그 훌륭한 인강 강사의 말과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결국 학생 스스로 소화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학생의 성적이 늘 수도 있죠. 인강은 모든 학생이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레이닝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트레이닝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첨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인강 듣고 혼자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입시에 뛰어듭니다. 결국 대부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지만 학원 프로그램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99% 학생들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저 혼자 할게요. 저 이제 학원에서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뭐 독재 학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현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편할 수도 있죠. 간섭하는 사람 없이 자기 스스로 계획 세우고 마치 실천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결과를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 부분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든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방향성과 목적을 입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네요. 뭐 소수정예 관리, 뭐 코나수수학원은 좀 힘든 학원입니다. 저도 선생도 힘들고 학생도 힘듭니다. 시키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아까 뭐 선생님들이 쭉 얘기했죠. 뭐 분석 노트, 뭐 리뷰 노트, 뭐 안 되면 강제로 시키고 플래너도 매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직접 관리 직원이 하지 않고 직접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하고 담임선생님이 다 합니다. 만약에 50명이었으면 저는 여기를 그만뒀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다행히 25명 내외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를 지향하는 이유도 단순히 인원이 적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타이트한 관리를 하려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소수가.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의 소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밀한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코나투스 제2정규반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철저한 목표 의식과 계획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혼자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방향성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콘텐츠는 물론 중요합니다. 수능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적재적소에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시야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선별을 통해서 양질의 문제들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공부 태도와 습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폭발적인 성적 향상을 만드는 것은 저희 자랑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학생 이제 뭐 인터뷰도 보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요 학생입니다. 요 학생이 이제의 성적 추이를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한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학생 담임이었기 때문에 성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가 한 15회 정도 되는데 그 성적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추렸어요. 딱 1년 전에 1월 선행반으로 온 학생이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적 추이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수능 점수니까, 나름 수능에서 거의 최고점을 찍었죠, 사실은.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 추이가 순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만으로 이제 보면 9월 평가원 국어를 잘 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국어에서 제일 잘 본 거는 이제 수능을 제외하면 이거고, 왜냐면 이제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두 번째는 이거고, 사실은 9월 평가원을 제일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이 인터뷰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7월, 8월에 슬럼프를 겪었었고, 그것이 사실은 9월 모의고사의 결과로 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역시 좀 기복을 겪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적 향상의 과정이 일직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바로바로 나온다면 충분히 동기도 생기고 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우여곡절을 겪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9월 평가원에서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결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최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성적표를 한번 공개했던 것이고, 다만 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탐구 점수의 안정성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때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와서 그 학생 담임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도 크고 이제 뭐 무리무리하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스펀지처럼 흡수를 잘 해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나. 근데 진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2월 달 안에 탐구를 어느 정도 선까지 끝내놔라.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서 탐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탐구를 진짜 거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탐구를 미리 돌려놔라. 그런데 진짜 그 학생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규반 개강 전까지 사탐 2과목을 거의 다 돌렸다라고 이제 저랑 상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는 약간 미흡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것 치고는 나름의 성과를 보였고, 그 점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수능 때까지 유지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의 안정성 속에서 국수형이 기복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측면이지 않은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탐구의 어떤 이제 흐름의 변화도 사실은 이제 어머니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과탐이 축소되고 과탐 지망이 축소되고 사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이제 탐구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하려든지 아니면 작년에 나오지 않은 탐구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초 상담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담임선생님이 미리 캐치를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해봐라. 이러면 저희가 최적의 조합을 추천하고, 또한 탐구쌤하고 직접 상담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통해서 탐구를 빨리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규반의 이제 핵심 가치, 그래서 이제 올바른 수능 전문 강사진, 체계적인 학습, 효율적 시간 관리, 개인 학습 분석, 수수정의 관리, 올바른 공부 습관,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지금 앞에 선 저도 여기 온 지 14년 차입니다. 저기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15년 이상의 어떤 수능 입시만을 향해서 15년 이상을 달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맡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정규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학생들의 이제 전체 생활에 대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7시 40분까지 이제 등원 시간이라는 거는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좀 첨언을 드리면 수면 시간과 관련된 거고요.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이란다. 학원에 오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학생들이. 저도 이제 출근하는 건데, 저는 5시 40분에 일어나거든요. 집이 서울이라서. 그러려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에 와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랑 다른 점은 학교에서는 좀 여유 있게 좀 쉴 수도 있고 뭐 좀 졸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초집중을 하려면 무조건 일찍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2시 이전에 무조건 침대에 누워라. 그럼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취침 시간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시겠지만 학생들보다는 늦게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3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보통 우리 애가 1시 정도에 고3 때는 막 1시 넘어서 잘 때도 있었어요. 저 못 견디고 막 잔 적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여름이 지나니까 일찍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12시 반이나 1시 정도에는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5시 40분에 일어나려면 4시간 반 정도 자고 출근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생이 자는 걸 보고 자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혹할 수 있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이 1시간 반 됐는데 힘드시죠? 독서실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 안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한 행동 하지 말고 공부 외적인 행동 하지 말고 11시에 잔다. 더 좋습니다. 저는. 늦어도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변화가 없다.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다. 학원에 전화 주십시오. 코나투스 삶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애가 12시 넘도록 방에서 뭔가를 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이거 감정적이 되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학생들의 행동이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담임쌤을 통하십시오. 학원을 통하십시오. 아니 돈 내고 학원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학원에 전화를 주시고 담임쌤하고 통화를 해서 하면 담임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도 하고 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고쳐 나갈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수면 시간 많이 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시 전에 자야지 최소한도 6시간을 자고 학원에 올 수 있다. 전자기기는 다 수거하고 아침 테스트를 바로 시작하고 오전 정규 수업 그리고 급식을 먹는 형태로 오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이제 RF카드 출석 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휴대폰 수거함. 그래서 또 학생별로 이게 번호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숨기는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는 좀 용납되기 힘듭니다. 다 열쇠로 잠가 놓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이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단어 테스트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급식. 급식은 이제 우렁각시라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도 이제 우렁각시 급식을 이제 14년째 먹고 있는 거죠. 집에서보다 더 많이 먹는데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만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프로그램은 이제 정규 수업 이후에 이제 선택 수업이라든지 오후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단어 재시험이 이제 무한으로 펼쳐진다. 이제 기초 개념이 약하거나 취약한 부분은 현강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조건 인강에 의지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지만 적절한 인강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어떤 인강을 들어라라는 것도 학생하고 사실은 상담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야, 이 부분은 좀 안 돼 있어서 인강으로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도 인강에 대한 지도가 만약에 힘드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역시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후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되는 형태다. 그리고 개별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가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는 조용히 자습 진행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담임쌤이 이제 직접 플래너 관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졸리거나 답답한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형 자습실도 운영을 한다는 점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 이제 저녁 주도 자기학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관리 부분인데, 이제 외출 조퇴 관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결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 확보도 돼야 되고 또한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아프면 학원을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에 와서 병원에 가든 아니면 정말 아프면 다시 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가는 것이 어쨌든 재수 생활의 저는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결 부분은 부모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스마트 기기에서 학원 내에서는 학습 용도의 태블릿만 허용이 되고 그 외의 전자기기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습 관리를 위해서 관리 직원이 상주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처벌 및 그다음에 강제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한 학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코나투스 표준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등원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업 과목하고 그 다음에 차량 안내까지 참고로 진행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생이 관리해야 될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담임쌤은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성적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라는 게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취약 지점을 어떻게 발견해내서 어떻게 학습의 방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멘탈 관리죠.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피로함을 많이 느끼고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 공간에서 12시간, 14시간 있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이상, 감옥이 아닌 이상, 군대가 아닌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공부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멘탈 관리를 담임쌤이 도와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건강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 부분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학원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먹는지 챙겨주시고 잘 자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아침도 먹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아침에 먹어야지 머리에 에너지가 공급돼서 공부를 할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저도 아침을 먹습니다. 5시 40분에 일어나서 삶은 계란을 하나 먹고 차랑 같이 먹고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 먹으면 오전 수업에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먹는 이유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7년째 그걸 먹고 있는데 아침마다 아침에 오전 수업을 위해서 그걸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저는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체력 부분 부모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수는 입시는 장기 레이스거든요. 다음 달 수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월을 향해서 간다라는 점. 그래서 긴 호흡으로 조급하지 않게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일단 이제 잘 들으셨죠?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꼭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떻다라는 것만 좀 알려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었지만은 재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좀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일단 저희 학원은 혹시 저희 학원을 전에도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일단 재수학원은 대부분 브랜드 학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자체 브랜드 학원이고 전국에서 자체 브랜드로 10년 넘은 학원 거의 없어요.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한 학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올해가 18년 차예요. 그럼 18년 동안 자체 브랜드로 유지된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재수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원에 저희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달려온 거는 학원가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생겼어요. 청솔 다음에 저희가 생긴 학원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가 긴데 잘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여드린 선생님들이 진짜 힘든 학원이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 8월이 되면 선생님들도 엄청 지쳐요. 진짜로.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입결이 좋으니까 추천하고 입소문으로 여기까지 온 학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을 선택하신 거는 정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도 똑같이 노력을 할 거고 계속 학생들하고 함께 뒹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좋은 점수를 받게 노력을 할 거니까 잘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약속을 잡아주시면 담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직접 상담을 전화를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은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